네, 이거 뭐, 페이퍼가 좀 길고, 내용도 엄청 많고, 사실 이게 뭐, 아까도 이제 어떤 다른 학생한테 얘기했지만은 뭐, 참고로, 여기 있는 해선팍이라는 분은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이세요. 조자택에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고, 여기 있는 진구, 킴이라는 친구는 이제 나랑 또 동문수학을 했던 또 다른 이제 그 박사를 여기 같은 랩에서 받았던 어떤 또 다른 친구고요. 그 친구가 이제 NMF의 알고리즘을 이제 박사하는 내내 이제 파갖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알고리즘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의 박사과정 NMF 알고리즘에 관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박사를 졸업하면서 이 페이퍼를, 거의 이제 유작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를 남겨두고 이렇게 졸업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오버뷰와 이제 잘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기술이 되어 있는 페이퍼인데, 어때요? 좀 어려웠죠? 다 끝까지 읽은 사람. 읽긴다 이겼어요? 혹시 여기 있는 거 조금 약간 유도를 조금 해본 사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NMF는 뭘 하는 거냐면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네.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 그래서 이제 뭐 내 수업 시간에도 지금 열심히 지금 네모를 그려가면서 지금 매트릭스 혹은 선형대세 가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크다란 이제 뭐 m by n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좀 얇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역시 얇고 뚱뚱한 매트릭스, 여기서 이제 이게 m이고 이게 n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k, 여기가 k.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한 100이고 여기가 50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50이고 얘는 한 10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숫자가 이제 m과 n개, m 곱하기 n, 그러니까 100 곱하기 50개의 숫자가 이제 있고요. 그 총 5000개의 숫자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죠, 여전히. 100 곱하기 10개, 그 다음에 10개 곱하기 50개. 그러니까 훨씬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두 개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 전체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거, 이거를 이제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매트릭스를, 큰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는 없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프락시메이트를 잘 나타내자. 그래서 그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형태로 이 W와 H, 즉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W가 되고 이게 이제 H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으로 가장 근사적으로 이걸 잘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게 NMF의 기본적인 프로블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텀 그리고 다큐먼트 매트릭스가 되면 이 각각의 컬럼들, 이 W에 있는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이 다큐먼트 내에 있는 이런저런 토픽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토픽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벡터들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2개쯤 된다. 그러니까 K가 2여서 한 2개 이제 컬럼 벡터로 이제 이 W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가 한 다큐먼트가 한 3개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2줄 있고, 이렇게 이제 2 곱하기 3짜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의 밸류와 여기의 밸류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 오리지널 매트릭스에서 또 이제 3개의 다큐먼트가 있을 거고요. 이 첫 번째 다큐먼트 혹은 이 첫 번째 이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벡터, 이 벡터를 요 두 개의 디멘전의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더한 걸로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기저 벡터 혹은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르고, 이제 요게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그 코에피션트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이게 랭크라는 말은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개수, 어떤 매트릭스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그게 랭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총 3개의 컬럼들을 갖고 있지만, 이 3개의 컬럼이 만약에 이 2개의 컬럼, 얘네 둘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보면, 이 2개가 이 2개로 이 3개를 완벽하게 다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랭크라고 하고, 그 랭크는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컬럼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컬럼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오브 이 베이시스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벡터들 다 나타낼 수 있을 때,
이 벡터, 이 기저 벡터 혹은 이 베이시스 벡터인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랭크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데이터를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3개 말고 이제 좀 많은 상황으로 가정을 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예제로 이제 50개 컬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2개만으로 설명을 하기가 당연히 힘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개를 풀리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면 한 35개쯤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일부러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인 2 혹은 3 아니면 10 35보다만 작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랭크를 더 줄여서 그래서 로우 랭크로다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오리지널 매트릭스를 하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어떤 NMF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혹은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non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non 네거티브라는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W와 H 매트릭스의 모조리 다 이제 non 네거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W, 이 매트릭스가 과연 이 매트릭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엘리먼트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여기까지 쉽게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게. 네. 이렇게 지울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퍼의 처음 부분, 한 3분의 2쯤은 아마도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얘기가 나오고, 뒤에 3분의 1쯤은 물론 실험도 있지만은 그 텐서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거가 나오고요. 텐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텐서는 이제 멀티 디멘전 어레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와이트보드를 켜는 게 이거죠. 아니에요? 네, 커서 오른쪽. 이거? 오케이. 네. 네, 좋죠. 네.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얇은 거 그리고 뚱뚱하고 짧은 놈 두 개를 이렇게 쪼개는 게 이제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고 이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매트릭스는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있어요, 그죠? 가로, 세로, 네? 로우 혹은 컬럼. 근데 이제 텐서는 뭐냐면 이게 3차원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혹은 이게 3차원 넘어서 4차원, 5차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나 C나 어느 랭귀지에서든 이제 그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I, 이제 J, J로 되면은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고요. 근데 I, J, K 이렇게 세 개로 인덱싱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건 3차원 배열이잖아요. 이게 바로 텐서예요. 이건 매트릭스. 네. 그래서 텐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역시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텐서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거엔 여기서 얘기 나오듯이 칸데콤, 이제 크나니컬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파라팍, 터커 디컴포지션, 굉장히 많은 디컴포지션들이 있는데 텐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되게 스페셜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게 포커스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좀 했는데 그렇게 매트릭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되게 팬시해 보이지만 사실상 크게 매트릭스로 그냥 했을 때에 비해서 썩 이렇게 큰 장점을 주진 않아서 이제 매트릭스 쪽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서도 사실 텐서 쪽은 사실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BCD, 예? BCD. A만 붙이면 ABCD인데, ABCD 프레임워크. 네. 프레임워크도 관사가 있어야 되니까, 번화어가 있어야겠죠. 네. 어쨌건, BCD라는 게 뭐죠?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인데, 네.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디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코디네이트 디센트라는 게 있고,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라는 게 있고요. 디센트가 들어가는 게 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내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네?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네. 아는 사람.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뭐죠, 김 교수님? 네. 1장에 질문했어요. 네, 질문하세요. 네. 이 넌네거티브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거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를 다 허용을 하면서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도 되는데 많은 경우 이제 non 네거티브만으로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경우에는
뭐가 또 어떤 성능이 여러 가지로 또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MF가 좀 많이 쓰이는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연구 측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이유는 사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다 고려를 한 거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해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난네가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여전히 뭐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고, 즉 알고리즘, 순수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임프루브 할 여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요즘 많이 이제 데이터, 그런 어떤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적용을 했더니 이런저런 재밌는 결과들이 좀 나타나더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미지 쪽에서도 또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뭐, 네. 그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은 뭐, 네. 일단은 다음에 뭐 기회가 또 되면 더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네, 또 뭐 질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질문 사실 할 건 많이 있어요? 아, 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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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세요. 네. 넌 컨벡스랑 네. 컨벡스 부분이 나와서 네, 네. 거기서 네, 컨벡스.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거가 이제 non-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컨벡스는 뭐냐면, 컨벡스는, 뭐가 컨벡스냐면, 우리가 볼록하게 생긴 거를, 아래로 볼록한 거를 우리가 컨벡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함수가 이게 컨벡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F2'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이거를 컨벡스라고 불러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이제 F'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미분을 따져보면 이게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 큰 값에서 플러스 큰 값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가 모든 구간에서 유지되는 거를 컨벡스라고 부르고요. 이 컨벡스 펑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미니마이즈 하는 프로블럼을 따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잖아요.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을 찾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이 점에 해당하는 x값.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라고 나타냈지만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는 w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매트릭스의 하나하나 숫자들, h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걔네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w 아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모든 엘리먼트들이 우리의 이 x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벡터로서.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펑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인풋 베리어블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게 2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x, y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 펑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타겟 베리어블은 하나예요. 타겟 베리어블은 하나예요. 즉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만큼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스케일러거든요. 그러니까 펑션 밸류는 타겟 밸류는 하나인데 걔를 이제 결정짓는 인풋 그 베리어블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랬을 때 그 펑션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다 미분을 해도 다 이게 항상 이거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어떤 변수를 편미분을 해도 이게 항상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컨벡스 펑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는 뭐냐면 미분에서 0인 지점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돼야 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미분에서 0인 지점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미분돼서 0인 지점을 우리가 찾았다면 이거는 이제 펑션의 가장 글로벌리 미니멈한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 컨벡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펑션이 이것도 한번 이걸 또 키우면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걸 키우면 이제 난 컨벡스한 펑션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즉 이제 미니멈 값이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인 값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개 미분이 0이 되는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이런 펑션은 이제 non convex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이 다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아니라 이터러티브하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 주변만 봐요. 이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건 신만이 알고 있고, 뭐 신이 딱 여기가 제일 낫더라. 그러면 얘를 딱 우리한테 점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펑션 어딘가에서 하나를 그냥 눈 감고 하나 딱 골라 잡아서 그게 여기가 됐든 뭐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점점 더 내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간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미분이 돼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변만 봐요. 그죠?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낮아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안 가요. 왜냐하면 더 펑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낮게 하고 싶은데 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로 도달을 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봉우리를 더 넘어가서 더 올라갔으면은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때 내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오면 이거보다 더 낮은 값에 도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이런 어떤 arbitrary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그 스타팅 포인트로부터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혹은 그러니까 계속 낮아져 갖고 미분값이 0이 되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더 이상 이제 낮아지지 않고 올라가는 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컬 옵티마라고 얘기를 해요. 로컬 미니마 혹은 뭐 로컬 옵티마. 이 A가 붙은 거랑 로컬 미니멈이랑 마는 뭐죠? 차이가? 네? 단수 복수죠, 그죠? 멈은 단수고 이제 마는 복수죠. 그래서 로컬 미니마 여러 개의 미니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로컬 미니멈으로 가면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의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글로벌 솔루션은 아니죠. 그러니까 NMF도 non-convex problem이에요. 그러니까 X나 Y, 그다음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WH, A 빼기 WH 이거를 이제 프로비니어스 놈을 이게 여전히 이건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잔뜩 뭐 W와 H에 있는 베리어블로 이제 잔뜩 쓰면 그건 스케일러지만 걔네들에 대해서 펑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여기 미니멈 자기가 도달하는 곳은 이게 글로벌리 가장 낮은 지지 그걸인 거를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non-convex problem이라고 하고요. non-convex problem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혹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어디서든 시작을 해갖고 미분이 0이 될 때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솔루션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K-민즈라는 알고리즘, 뭐 K-민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이제 요즘 얘기하는 머신러닝 프로블럼들,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어느 알고리즘들이든 간에 대부분 알고리즘들이 이런 non-convex 프로블럼이에요. 즉 그 말은 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씩도 아니고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결과가 돌릴 때마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져요. 그 결과도 달라지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가 K-민즈 같은 거 이제 뭐 K-민즈를 돌리면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의 로컬 미니마예요. 근데 그 중에 걔네들을 다 데려다 놓고 누가 더 펑션 밸류가 낮은지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대결을 시키면은 누가 가장 좋은 값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솔루션이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NMF도 그렇고 이 펑션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계산을 하고 여기 있는 김 교수도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이 값은 뭐 한 0.87이었는데 여기 김 교수님 계산한 건 0.58이었다. 그럼 이게 위너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NMF나 뭐 여타의 다른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봉우리가 딱 두 개만 있거나 봉우리가 몇 개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봉우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NMF는 또 문제가 뭐냐면 typically 이제 A를 fully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랭크 K가 예를 들어서 한 100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텀 다큐먼트 이제 만들면 이제 뭐 지금 뭐 직전까지도 여기 있는 주림 학생이 뭐 100만 개의 다큐먼트를 10만 개의 텀을 갖고 있는 텀을 갖고 있는 다큐먼트 데이터를 이제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을 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단어 수가 10만이에요. 10에 이제 5승. 다큐먼트는 100만이니까 10에 6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K 값은, 그러니까 fully 잘 표현하려면 K는 대충 뭐 10에 한 4승은 그래도 써야 뭐 좀 나올 텐데, 아마도. 이거를 우리는 100으로 줄여요. 100으로 줄여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A에서 이게 보존하는, 이 로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좀 약간 좀 딴 얘기로 가는데, 시간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잠깐. 이런 거를 또 따지거든요. 이걸 이제 relative residual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A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가 거의 favorite 매트릭스인데, 수업에도 이걸로 예를 많이 들고. 이거 어떻게 나타내느냐, 프로비니언스 놈 정의를 뭐, 다 알 거라고 보고, 이 제곱이 이제 스퀘어 루트가 없어지고요. 지우개 한번 써볼까요? 처음 써보는데. 아니면 컨트롤 Z 쓰면은 아, Z로 가는. 오케이. 네.
이게 단축키를 내가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 아직. 네. 이거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에요. 네. 그렇고, 자, 이거 적당히 빼갖고 그 뺀 매트릭스가 뭐냐면 WH를 했더니 이게 한 0.8. 소수점을 나오면 좀 구리지만, 3.5, 3.2. 이러면 빼면 이게 여기에서는 0.2만큼 로스가 발생이 되고 이렇잖아요. 0.2 발생됐고 여기서는 0.5 발생됐고 여기서는 0.8 발생됐고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 제곱을 해서 스퀘어드를 한 거, 그죠? 그게 또 똑같이 프로비니언스 놈이에요. 그 말은 이거 빼기 해갖고 이거를 따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relatively 우리가 얼마만큼 A에서 이제 잘 보존을 했고 보존을 못한 부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한 질량이 한 98쯤 됐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 못한 질량은 2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보존을 한 거죠. 근데 그 완벽하다면 이게 0이 되겠죠. 정확하게. perfect reconstruction. 그러면 0이 돼요. 로스가. 그러나 maximum 로스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1이 돼요. 1보다는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98%를 우리가 보존을 했으면은 로스는 0.02일 거잖아요. 한번 next 페이지 가까이 있나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안 되네? 이거 지워야 되나? 그냥 그 화살키로 오른쪽 누르시면. 이거요? 이거? 새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새로 만들어져요. 이거를요? 오케이. 네. 네, 근데 그 100분의 98쯤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봤듯이 이제 이거를 스위치로 이걸 해보면 없네. 네. 네. 아니면 그 전거요? 네. 화살표로 화살표 누르시면 화살표가 많은데요. 그거 말고 이거? 키보드 화살표. 키보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랑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있다. 네. 여기서 보면 한 10에 4승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100 정도밖에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 되게 하이 리지듀얼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존을 하는 게 98이 아니라 보존을 하는 게 2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잃는 게 98 정도가 돼요. 그럼 사실 98을 잃었던 97.5를 잃었던 더 찐개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그게 의미가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 로스를 조금 더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다큐먼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 실제 리얼월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에다가 이걸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의 목적이 이 프로비니언스로 미니마이즈 해갖고 우리가 논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학 논문이나 스태티스틱스나 옵티마이제이션 논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쪽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갖고 무슨 분석을 하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이게 0.87에서 나이가 0.85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제 논문 끝 이러면은 떨어지고 이렇게 뭔가 이거 떨어진 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은 덜 하고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떤 유용한 어떤 사실들을 더 발견했는지가 더 초점이 맞춰져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주렁주렁 뭘 달아요, 사람들이. 다른 어떤 데이터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제 활용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도 봤으면 무슨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니 그런 거가 나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순수한 수학적인 의도에서부터 그런 걸 만들기도 하지만 데이터가 이제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데이터에 또 딸린 무슨 다른 어디셔널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더라. 그 다큐먼트를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그 다큐먼트가 또 어느 사람, 어느 다큐먼트를 또 리트윗을 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를 넣어갖고 이 NMF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이거는 더 이제 0.87보다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미니마이즈를 하려다 보니까 이쪽도 우리가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우리가 추가를 한 크라이테리아와 오리지널 이 프로비니언스 논과의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이거는 더 높아졌지만 이거를 같이 고려를 해서 나온 솔루션이 우리한테 이런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주더라. 그렇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들이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죠. 네. 어쨌건 또 있어요 질문? 또 하세요 계속. 오늘 미팅은 약 한 1시간 반에서 맥시멀리 한 2시간까지 그러니까 10시 전에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프로비니언스 논이라는 것이 네. 논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잘 쓰이는 건가요? 프로비니언스 놈은 아니요 난네거티비티랑은 상관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비니언스 놈은 그냥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비니언스 놈은 매트릭스에 대한 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거죠.
다음장을 하려면 오케이. 좋네. 네, 그래서 뭐 A가 아니라 어떤 매트릭스를 주고 이걸 프로비니어스 놈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예를 들면은 1, 1 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러니까 제곱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 4의 1, 1 놈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를 제곱하는 대신에 절대값만 취해줘요. 절대값만 취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럼 1, 2, 3, 4 다 더하면 1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1, 1 놈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질량 아니면 이 매트릭스의 크기 혹은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매저 중에 이제 프로비니언스 놈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제곱을 해서 쓰는 거는 이것도 이제 절대값을 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비니어스 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프로비니어스 놈은 뭐 아까 봤듯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잖아요. 그럼 왜 이거 절대값을 쓰는 대신에 왜 제곱한 프로비니어스 놈을 쓰느냐는 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스퀘어 루트를 씌울 거냐 말 거냐 이거의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비니어스 놈과 여기서 1, 1 놈을 쓰는 거. 요 차이는 이건 절대값이고 여긴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스가 큰 놈이 발생이 되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건 16이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4가 그냥 4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써도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쓰지? 이게 알고리즘이 더 쉬워서 그래요. 왜냐면 절대값을 우리가 따지면은 굉장히 또 고락화지거든요. 네. 뭐 우리 절대값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그래프가 뭐 구간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미분도 여기서 안 되고 그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그 실질적인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적인 문제 때문에 프로비니어스를 써요. 네. 또 있어요? 질문? 네, 뭐 있으면 뭐 자유롭게 하세요. 네. 뭐 질문을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게 뭐 내가 강의를 뭔가 보강 차원보다도 이제 네. 하여튼 뭐 좀 네. 양방향 양방향으로 좀 소통을 좀 하고자 네. 그런 취지니까 네. 김 교수님도 질문 많이 하세요? 네. 그 다음에 BCD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코디네이트 디센트의 약간의 확장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 디센트,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터러티브하게 어떤 알고리즘의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터러티브하다는 말은 그거의 반대는 이제 클로즈드 폼의 솔루션을 가진다는 얘기가 그 반대 경우고요. 우리가 근의 공식,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주고 그 함수가 0인 어떤 근을 구해라라고 하면 근의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 근의 공식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정보들, 개수들 있잖아요. 코에피션트들만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완벽하게 딱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대입만 하면 그냥 솔루션 팍팍 주는 게 그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고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다.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도 아마 근의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4차부터는 근의 공식이 없어요. 그런 경우 4차 뭐 뉴턴 메소드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뉴턴 참 똑똑한 사람이죠. 많은 일을 했는데 다음 장을 만들면 요거. 그래서 우리 4참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다. 아니, 이거 뭐 몇 참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 하는 경우 이제 뉴턴 메서드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역시 시작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터러티브한 방법이에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으면 이터러티브하게 솔루션이 되고요. 여기서 뭘 하냐면,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요. 혹은 기울기를 구해서 1차 함수를 만들어요. 1차 함수를 쭉 만들어서, X축과 맞닿은 점 있죠. 네? 이 점에서 함수 값을 이밸류에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함수에다가 X값을 주면 함수는 당연히 아웃풋을 주죠. 그러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나오죠? 뭐 여기가 뭐 5,3이었다. Y값이 3이었다. 5,3. 그러면 그 함수, 그러니까 뭐 fx가 잔뜩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fx는, 그죠? fx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가 0인 지점 우리가 못 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인 거고.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그려져요. 네. 이거는 뉴턴 메소드를 이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잡아봐요. 벌써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예, 확대는 안 되죠, 이거. 예, 확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어졌어요. 접선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엔 또 여기서 또 위로 가요. 그럼 요 점에서 또 이렇게 또 선을 그려요. 그럼 결국 요 점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토끼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턴 메서드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뉴턴 메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터러티브하게 뭔가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거 어디서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코디네이트 디센트,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다 그런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는 사람?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네. 구해야 되는 네. 그런 확률, 만약에 N가 있다면 네. X1부터 Xn까지 있다면 네. X1을 먼저 구해놓고요. X1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거를 자음식에 대입한 다음에 X2를 구하고 그게 코디네이트 디센트죠? 네, 이게 코디네이트 디센트고 코디네이트 디센트. 블럭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이제 지금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이제 하나만 구했는데 한 가지만 구했는데 블럭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블럭을 묶어가지고 네. 그 블럭을 한꺼번에 구하고 네. 그 다음 블럭을 또 한꺼번에 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혹시 알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설명을 뭐 잘 해줬고요. 일단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가 한 10개쯤 있다고 쳐봐요. x1부터 x10까지 10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펑션이 있어요. 그럼 그거가 뭐 펑션이 뭐 잔뜩 있겠죠. 여기에 뭐 보면은 뭐 단축해 좀 머리 하얀 바탕에. 다음 장. 네, 그래서 x1부터 이제 x0, 10까지 그려진 펑션이 잔뜩 있고, 이게 잔뜩 뭐가 있어요, 식이. 네? 그럼 이거 이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펑션을 예를 들면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값을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를 만족하는 이 x1부터 x10까지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편미분한 거를 구해서 편미분을 해갖고 x1에 f에 d가 있죠. 여기 d에 f x씩 x1으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x10으로 편미분한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10디멘전은 또 벡터가 되죠. 그죠? 벡터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그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무슨 점이든 아무거나 잡아갖고 걔로부터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곳으로 도달하려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그 점에서의 이 그레디언트 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레디언트는 무슨 소리냐면 그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 점에서 그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펑션이 가장 스티프하게 증가하는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거꾸로 가면 가장 스티프하게 떨어지는 방향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건데 이게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이제 뭐 뒤집으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등고성 같은 거. 이게 산 꼭대기고요. 그럼 이 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점에서, 이거는 지금 2차원 데이터니까, 2차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갖고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점에서의 미분 방향을 구하면 이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가장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좀 적당히 가보는 거예요. 적당히 가서 어디에 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를 또 한번 계산을 해요. 그래서 또 옮기고. 그러면 이게 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네.
그레디언트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야 될지는 잘 몰라요.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레디언트라는 방향으로, 적당한 방향을 가서 더 우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터러티브하게 꼭대기에 다다른다라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등고선 사이가 가격이 넓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고성 간격이요. 간격. 네.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좀 되게 완만하다는 거거든요. 완만한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산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되게 완만하게 어디로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건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긴 가야죠. 근데 세 걸음을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가파른 지역에서는 세 걸음을 가도 확 올라갔는데, 완만한 지역에서는 세 걸음을 가면 좀 덜 올라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그레디언트도 많이 구해야 되고, 많이 이 스텝을 해서 해야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네. 러닝웨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스텝에 따라서 결정을 리미트로 해주는 거예요? 러닝 레이시요? 그 스텝 사이즈요? 네. 네. 그 가파른 정도에 따라서. 네. 네. 가파른 정도에 따라서 리미트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텝 사이즈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할 게 또 많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이것도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가장 옵티멀하게 가는 방법은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괜히 있지. 여기 요 방향인 건 알았으면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펑션을 잘라요. 그러면 한 방향대로 잘랐기 때문에 그 단면을 옆에서 봐요. 그러면 산에 대한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은 일체 함수, 그러니까 베리어블 하나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랬을 때 그 펑션 내에서 어디가 제일 높은지를 또 계산을 해갖고 그걸 우리가 그만큼을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가 제일 높은지 자른 단면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고를 봐서 그거 얼마만큼 갈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라인 서치라고 불러요. 한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라인 잘라진 단면에서 이걸 서치를 한다 해서 라인 서치라고 불러요. 근데 라인 서치를 하면은 이 펑션을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펑션 내에서 또 어디가 높은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hopefully,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인 서치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요. 그죠? 여기가 제일 높은 걸 것 같으니까. 그럼 한 번에 이 꼭대기까지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가 만약 이 방향이었다. 이렇게 싹 자르고.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스텝 사이즈 혹은 그걸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보듯이 점점 이 화살표가 좀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텝 사이즈를 처음에는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엔 좀 덜 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3분의 1배씩 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엔 30m 갔다가 10m 가고, 그 다음에 3분의 10m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 사이즈를 보통 통상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됐나요? 질문에 답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뭐냐 하면, 코디네이트 디센트는요, 그러니까 x 10개로 이루어진 펑션이 있을 때, 그 10개로 이루어진 펑션을, 여기에 펑션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는 이거는 여전히 모든 변수를 다 봤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 재상생이 얘기한 것처럼 x1부터 이제 x10까지의 베리어블이 잔뜩 여기에 섞여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x1만 구하는 거예요. 얘만 베리어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x2부터 x10까지는 그냥 얘네들을 상수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옵티마이즈하는 변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수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의 값은 지금 현재 있는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x1으로만 봤을 때 x1의 가장 다다를 수 있는 높은 곳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x1 결정했으면은 두 번째로 옮겨가요. x2로. 그래서 x1 결정했고 x3부터 또 다 그거를 픽스로 놓고 x2를 또 결정을 또 그런 식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2차원이면은 이 점에서 시작을 했으면요. 이 점에서 x1을 지금 상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x2로만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축에 평행하게만 올라가요. 한 축에 평행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 도달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이게 코디네이트 디센트예요.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뭐 쉽고 코디네이트 디센트도 쉬워요.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쉬운 이유는 우리 펑션이 지금 10개의 베리어블을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고맙게도 10개 중에 9개가 다 상수고 딱 한 베리어블만 있는 펑션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쉬운 펑션들을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는 게 코디네이트 디센트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코디네이트 디센트 두 가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뭐냐면 이 10개가 있잖아요. 10개를 블락을 나눠요. 예를 들면은 그 블락은 내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할지는. 그래서 x1, x2, 뭐 한 x4까지 한 블락으로 정하고요. x5, x6 이렇게 한 블락, x7부터 또 x10까지를 또 한 블락으로 이렇게 정해요. 뭐죠 이게? 아, x고 6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되죠. x. 네,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블락으로 총 10개의 베리어블을 블락으로 혹은 이 그룹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하나 빼고 9개를 고정을 하는 거였죠. 여기서 4개를 다 한꺼번에 변수로 봐요. 그러나 나머지 블락 혹은 나머지 베리어블을 상수로 봐요.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를 변수라고 본 펑션에서 그거를 이제 미니마이즈를 혹은 그걸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락 했으면 이 블락 고정시키고 또 이 블락 여전히 고정되고 이 블락 하고. 네. 그게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NMF 쪽으로 돌아와서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이 이야기고요. 논문에서. 네, 논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뭐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막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2차원을 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되죠. 아니, 되는구나. 이거 되나, 이것도? 또, 살짝. 네. 이게, 2차원, x, y.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2차원 이거는 이제 r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스페이스에 있어요. 혹은 이거를 이제 r 스퀘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x1과 xm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제에서는요. 이 x1이 r에 4가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곱하기 있죠? 곱하기 쓰고 그 다음에 r에 2 맞나? r에 2 그 다음에 r에 뭐 4였나?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뭘 쓴 거냐면 처음에 베리어블을 블락으로 잡은 게 오케이. 네. 이 블락. 네. 4, 2, 4.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 토탈 다 하면 이거는 R에 10이겠죠. 그죠? R에 10 스페이스에 있는 베리어블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블락으로 나눠 놓고 그 블락 하나하나의 스페이스를 x1과 xm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 nm에 다 합친 게 라지 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n이 이게 10인 거고 요거 하나가 4, 2, 4인 거예요. 네? n 1이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그 전 블락과 그 다음 블락을 다 고정을 시키고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 블락에 있는 베리어블들 걔만 이제 변수로 놓고, 그죠? 얘에 대해서만 미니마이즈를 한다는 거, 이게 다 상수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띠어럼이 얘기하는 건 뭐죠? 이 띠어럼? 네. 지금 여기서 잠깐 네, 질문하세요. 네. 녹화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 혹시 가끔씩 그 다음엔, 그래서 이제 NMF에서도 베리어블이 되게 많아요. 이게 W고 저게 H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WH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블락으로 나눌 거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의 베리어블들이 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들이 엄청 많죠. 그랬을 때 이걸 2블락으로 본다. 2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라고 본다면 이거 한 블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쪽 하나를 픽스를 시켜놓고 이걸 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제는 픽스를 시켜놓고 이걸 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2블락이죠. 2블락이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네, 2블락. 2 매트릭스 블락 있고 이거는 이제 2K 벡터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B 그림이.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매트릭스 사이즈가 이제 M이고 이게 N이잖아요. 미안해요. 이게 K죠. 그다음에 여기도 K고 여기 N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K 컬럼이 있고 이쪽엔 K 로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K개의 컬럼과 여기서도 또 K개의 로우로다가 변수들의 블락을 보면 이게 총 2K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2K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이제 할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제 할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아니라
코디네이트 디센트야. 그러니까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어떻게 보면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코디네이트 디센트의 슈퍼셋이죠. 그죠? 블락은 인디비주얼 베리어블이 되면 그게 똑같아지는 거고, 그럼 이 말은 여기서 요 노란 거 빼고 요 나머지 다를 다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한 놈만 푼다. 그게 이제 코디네이트 디센트고요. 네. 그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요 페이퍼가 이제 이제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블락 같은 경우가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C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궁금한데요, 이유가? 많아서? 이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요,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블락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토탈 풀어야 되는, 한 번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 변수들은 다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변수를 보는 건 딱 하나고, 나머지 모든 변수가 상수로 취급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많은 변수가 다 하나의 베리어블로 취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어려워요. 네. 참고로 네이처에 나온 NMF 페이퍼가 있어요.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하고 네이처 치면은 페이퍼 나오는데, 그게 뭘 썼냐? 이놈을 쓴 거예요. 이놈. 그리고 이게 제일 쉬워요. 알고리즘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도 되는 거죠. 이해도 되고, 결과도 되게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네이처 페이퍼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 같은 경우, 네이처 페이퍼를 쓴 사람이 우리 그룹이나 아니면 우리 어드바이저를, 이런 건 옵스레프드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페이퍼를 자꾸 떨어뜨리고 좀 그러는 게 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쪽이나 이쪽을 좀 더 초점을 맞춰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세팅을 해갖고 풀어야 되냐? 이게 쉬우면 이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있었고요. 아까 세 가지 배웠죠. 코디네이트 디센트,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쪽 NMF에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 모든 베리어블을 여전히 다 베리어블로 봐요. 그런데 요 하나하나에 대한 편미분을 다 싹 다 구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편미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갖고 스텝 사이즈를 정해갖고 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요.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이게 이 두 개가 투블락, K블락, 그 다음에 이게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되죠. 그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느리긴 느려요.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게 총 토탈 시간이 느린 건 아니고요.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은 걸음을 가야 돼요. 아까 여기서 이제 라인 서치도 하고 한 번 할 때 좀 열심히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하면 이것도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좀 약간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는 좀 맞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한 번 갈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코디네이트 디센트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이거 수평 수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텝을 왔다 갔다 해야 여기로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거보다. 아까 그거는 방향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거의 이거에 근접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텝이 몇 번 안 되게 가요. 그러나 한 번 가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거는 한 번 갈 때 굉장히 쉬우나 여러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2블락이 나오고 2K 블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코디네이트 디센트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 2블락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 C를 푸는 거예요. 왜 이걸 괜히 순서도 뒤바꿔 놓고 왜 트랜스포즈도 붙여놨느냐? 왜 그럴까요, 이거?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죠? ANLS, 타이틀에도 있죠, ANLS. 네. Alternating Non-Negativity Least Square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본적으로 선형대선에서 나오는 리스코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걸 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코어 폼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자, 리스코어는 어떤 거냐 하면,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리스코어예요. 네? A가 이제 이렇게 크다란 게 있고, 그 다음에 X, 요만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라는 주어진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이거를 이제 리스퀘어라고 불러요. 네. 이걸 리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요, 자, 이런 방정식이 이 똑같은 매트릭스가 있는데, 네?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고요. 근데 요 b가 하나가 더 들었어요. 그 b를, 이걸 b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또 다른 b가 하나가 더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에다가, 요거랑 또 다른 애예요. 요걸 x,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를 x1, x2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거는 또, 이게 b2가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이것도 미니마이즈 하고, 이제 이것도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투놈이고요. 투놈. 이러면, 이걸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A에, 큰 X 빼기 큰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를 그대로 쓰고요. 요 두 개 X, 요거를 가져와요. 이렇게 붙여서, 옆으로 붙여요. 그래서 요게 X예요. 네? 요 B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B1 갖다 붙이고, 여기 B2 갖다 붙여요. B1, B2, X1, X2.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건 투놈은 안 돼요. 이건 지금 매트릭스예요. 이것도 매트릭스, 이것도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대한 놈으로 따지면, 프로비니어스 놈의 제곱이,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의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걸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서도 노운은 똑같아요. 노운이 뭐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노운이고요. 이게 언노운이에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그 공통이고 요거를 갖고 와서 요거 첫 번째 줄끼리 갖고 와서 요 리스퀘어를 풀어요. 두 번째 줄을 갖고 와서 요 리스퀘어를 따로따로 풀어요. 따로따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에는 x1과 요 x2는 관련이 없는 베리어블이에요.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섞여 있으나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Least-square with the multiple right-hand side. multiple right-hand side가 뭐냐면, right-hand side는 요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right-hand side에 있는, 우리가 피팅을 시켜줘야 되는 B 벡터고요. 이 벡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걸 multiple right-hand side라고 부르고,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거는 요 XA가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이거는 좀 뭐 지금은 디테일은 설명 못 하겠지만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푸는 거는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 두 개가 동일한 A라는 매트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계산을 여기서도 필요로 하는 계산과 여기서도 필요로 하는 계산이 어느 정도 약간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계산을 해갖고 뭔가 한 방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뭐 least squares with the multiple right-hand side라고 그러고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한 계산을 이 논문을 쓴 진구라는 친구가 짜놨죠. 어쨌건 이거 지금 왜 설명하느냐? 이게 우리가 보는 A 빼기 WH랑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A 빼기 WH에서 자 이거를 베리어블로 보고 이거를 이제 픽스된 걸로 하고 보자고요. 투블락을 풀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거 어차피 프로비니어스 놈의 이거는 그냥 순서 이 앞뒤를 내가 바꿔볼게요. WH 빼기 A라고 해도 똑같죠.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마이너스 돼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트랜스포즈를 할게요. 매트릭스 어차피 엘리멘트 다 뽑아갖고 스퀘어링 하는 거니까 그 트랜스포즈에도 그 놈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제 H가 먼저 오죠. 순서도 바뀌고 트랜스포즈도 붙고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거 굳이 왜 만들었느냐? 이 리스퀘어 폼이랑 이제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WH 우리가 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놈, 아는 놈, 이거 모르는 놈, 이게 풀어야 되는 놈, 그죠? 이거 아는 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H 트랜스포즈가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이거를 WH 트랜스포즈라고 해놨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이건 그냥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지금 형태로 보면 이게 이 네모가 이 큰 네모고 요 네모가 요 놈이고 요 H가 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H 트랜스포즈는 다시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로 길어지고요. 얘가 이 H 트랜스포즈 여기가 이제 W 트랜스포즈가 되고 여기다 이제 A가 크다란 게 나오죠. 여기 더 큰데 모니터가 없어서 얘 아는 거예요. 그죠? 왜? 얘 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A는 원래 아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투블럭으로 볼 때는 WT를 풀 때는요. 이거 한 줄 한 줄, 이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이 리스퀘어를 쪼개요. 이 쪼개 갖고 푸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리스퀘어 폼이 원래 AXB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H 대신에 여기서 H 트랜스포즈를 썼기 때문에 H가 트랜스포즈가 없어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H를 풀 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폼으로 유지가 되고 이게 AX 빼기 B 폼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근데 단지 여기서 하나 차이는 요거죠, 요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리스퀘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리스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퀘어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non-negativity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리스퀘어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거를 잘 풀기 위해서 이제 뭐 한 수백 개의 페이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쓴 친구라는 친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풀고 관련한 알고리즘을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퀘어 관련 조금 얘기를 더 하면 리스퀘어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리스퀘어는 ax-b 선형대수를 배운 친구들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솔루션은요 뭐냐 하면 a 트랜스포즈 a의 x 이퀄 a 트랜스포즈 b 이거를 풀어야 되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지금 등식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ax 이퀄 b라고 치면 여기 뭐 a 트랜스포즈 그냥 붙이면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거 무슨 의미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면 이거는 이게 AX 이거 없이 보면 AX와 B가 달라요 지금. 네. 그걸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프로블럼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리니어 시스템 혹은 정확한 그 이퀘이션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이것도 역시 매트릭스고 역시 이건 벡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이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립방 형식이에요. 그 연립방 형식을 풀어서 나온 솔루션이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이 된다는 게 이제 이 리스크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솔루션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X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왜냐면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거의 솔루션이 돼요. 네. 이거의 솔루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on-negative한 x를 구하고 싶어요. 혹은 여기서 이제 w가 non-negative하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변수 x에 해당하는 게 non-negative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non-negative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걸 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솔루션이 만약에 1, 3, 2예요. x가 3차원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non-negative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1, 0, 2죠. 마이너스인 거 그냥 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나이브한 방법이긴 한데, 아주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한 솔루션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래서, 여기에 님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게 된다고, 요거 하나 덧붙였을 때, 솔루션이 원래 이게 없는 리스크 솔루션이 이거랑은 전혀 다른 형태로 풀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은 이거가 있는 형태의 이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아니게 돼요. 예. 근데 옛날에 누구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NMF가 처음에 나왔을 때 누구는 이렇게 푸니까 뭐 대충 그래도 뭐 좀 되더라. 이렇게 하는 논문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야 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풀 거냐. 이 non-negativity constrained least-square를 얼마나 잘 풀 거냐는 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좀 뭐 약간 어려운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약간은 초점은 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조금 1차적인 거는 이제 1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요. 투블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가 뭐 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뭐 또 질문 있어요? 뭐 커피 먹고 싶은 사람 먹거나 뭐 하나 때려요. 그냥 해요? 네, 그래요. 쉬고 싶고 네, 그 띠어럼도 지금 뭐 막간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면, 네, 이 띠어럼 얘기하는 거는 뭐냐? 여기 띠어럼 1 해갖고 이 띠어럼을 계속 좀 약간 이 페이퍼에서 잘 안 돼요? 네. 이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야. 상관없죠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있어야 뭐. 네, 그래서 이거 이 띠어럼 이거 뭐 완전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이거 뭐냐. 네?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네.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가 과연 그게 우리한테 옵티멀한 솔루션을 주느냐. 아까 뭐 대충 러플리 뭐 그 그림 뭐 등고선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코드를 그렇게 네, 거의 이제 뭐 맞는 설명이고요. NP-하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NP-하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자매 단어로 NP 컴플릿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정확한 차이는 나도 모르고 나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예를 들면 NP-하드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지금 얘기한 거 비슷한 게 그게 무슨 문제라고 부르냐면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의 이제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 주가 몇 개죠? 50개인가요? 50 하나인가 2개? 50 하나? 50 하나요? 하여튼 뭐 50개라고 치면 50개의 주를 내가 다 돌면서 세일즈를 뭘 해야 돼요. 팜플렛을 다 이제 50개 있는 어떤 시청에다가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각 50개의 주들 혹은 그 시청들 간에 서로 그 거리들이 존재하죠. 그 거리들이 얼마라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그 50개의 줄을 다 한 번씩 찍었을 때 그 트래블 하는 그 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다닌다 그러면 비행기 토탈 비용이 될 텐데 그 비용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한북 그리기의 가장 최단 그 한북 그리기에서의 가장 최단 그 케이스가 뭘 거냐. 그런 문제를 내가 주임 학생이 준다 그러면 뭐 미국 지도를 내가 자료를 재갖고 정확하게 길이도 딱 주고 그렇게 인풋을 준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네, 알고리즘적으로 풀 수가 없고 그 모든 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문하는 그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그 파서블한 디퍼런트 케이스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인지는. 처음에 방문하는 시리가 50개죠? 두 번째 방문하는 시리는 49죠? 즉 50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50 팩토리얼 개수를 모조리 다 하나하나 그때 그 길이들을 다 계산을 해서 북 그리기 하면 나오죠, 길이는. 그랬을 때 그 50 팩토리얼 개의 다른 케이스 중에서 최단이 되는 게 우리의 솔루션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똑똑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팩토리얼을 우리가 다 따져야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상황을 이제 NP 하드라는 상황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그게 뭐 좀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폴리노미얼 타임에 이제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 때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트루 솔루션을 구하는 어떤 알고리즘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때 그걸 NP 하드라는 문제로 불러요. 폴리노미얼 타임은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비고 노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노드 수가 n개라고 할 때 n의 뭐 이렇게 거듭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때 그걸 이렇게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50 팩토리얼은 50의 50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나? 그렇지. 그렇죠. 대충 보면 50의 50승 같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50 팩토리얼. 왜냐면 50에서 파생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긴 하지만 50에서 파생된 숫자가 50번이 곱해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주가 70개로 늘었어요. 70개, 50개가 아니라 이거는 70개, 70 곱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볼 때 그렇게 숫자가 우리의 인풋 개수에 따라서 증가하죠. 그게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이 안 되고, 그걸 뭐, 익스포넨셜 타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NP 하드라는 문제가 되고, 이 경우도 보니까 이제 뭐, 폴리노미얼 타임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죽었다 깨놔도, 이게 이제 글로벌 옵티머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잘 설계된 알고리즘을 절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NP-하드라는 문제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참고로 그 NP-하드 쪽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리즘 못 만든다고 이게 NP-하드라고 부르는 거냐, 이게 아니라요. 정확한 어떤 그 컴퓨터빌러티, 아니면 하여튼 CS의 전통적인 어떤 계산이론이 아마 컴퓨터빌러티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하는 무슨 정확한 포멀한 공식이 아니라 유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NP-하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이 NMF에서 글로벌 솔루션을 찾는 문제가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문제랑 정확하게 똑같아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포멀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는 그래서 정확하게 너는 NPRD야라고 불러요. 이게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 알고리즘을 어려워서 NPRD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나도 이 정도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 중에는 뭐 좀 약간 뭐 과장이나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망의 이제 할스를 유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할스. 이제 투블락에서는요. 투블락에서는 그 리스코어 폼으로 이제 나타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블락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2K 블락. 그러니까 할스 형태, 이 2K 블락. W에서는 하나의 컬럼들, 그 다음에 H에서는 또 하나의 로우들을 하나하나씩 풀 때는 어떻게 NMF 그거를 좀 바꿀 수가 있냐 하면요. 이제 요 폼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뭐 좀 그걸 했는데, 요 폼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게, sum of rank 1 outer produc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다시. 자,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 빼기 이제 W, H. 그냥 한 2줄짜리라고 해보죠, 2줄짜리. 얘는 한 3줄쯤 있고, 얘는 한 2줄짜리 있다고 하면은요, 얘가 이제 W1, W2, W3라고 하고, 이거를 H1 트랜스포즈, H2 트랜스포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이 매트릭스 WH, 그러니까 요만큼만 우리가 가져올게요. 요만큼만 가져오면, WH는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하면, W1, H1 트랜스포즈, 플러스 W2, 미안해요. H3가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이게 개수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이게 곱셈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첫 번째 갖고 온 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로우 벡터,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요게 요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A가 이렇게 크다랗게 있을 때, 이거를 곱하면 이 크다란 A랑 사이즈는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요놈을 또 골라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고요. 또 요놈과 요걸 해갖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요 매트릭스 W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W1, W2, W3. 얘는 그러니까 스케일러를 가정한 벡터예요. 얘가 이렇게 길다란 벡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1 트랜스포즈, H2 트랜스포즈, H3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그냥 마치 상수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스케일러 밸류들이라고 취급을 하자고요. 비록 얘가 이제 스케일러를 가정한 이렇게 길다란 벡터죠. 어쨌건 그런데 자, 그럼 이걸 그냥 스케일러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1, 2, 3 4, 5, 6 이거 내적하는 거 알잖아요.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5 3 곱하기 6 이거 알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W1의 H1 트랜스포즈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일 때 이게 그냥 그 스케일러 밸류일 때에는 이 식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적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해져도 이게 성립이 되고요. 얘는 옆으로 길쭉해져도 이게 역시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1, 2, 3, 4, 5, 6 하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7, 8, 9가 이렇게 더 붙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길쭉해진 거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뭐죠?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 두 번째 쭉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똑같냐면 이거에다가 4배 1에 2에 이거에 4배 곱하기 4 플러스 2, 8 미안해 2가 아니라 이게 7이죠. 그죠? 여기 있는 거 7 2, 8 이거 넓어갖고 많이 가야 되네 5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는 H를 확장하면 또 얘를 안 들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랭크 1 이게 왜 랭크 1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짜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이제 NMF가 여기가 이게 3이면 이게 랭크 K가 3인 거잖아요. 이걸 K 랭크가 3이라 그래요. 이거는 랭크가 하나잖아요. 랭크 1짜리의 아우터 프로덕. 내적은 벡터 두 개가 곱해져서 스케일러를 만드는 거고, 아우터 프로덕은 얇다란 벡터 두 개가 만들어갖고 크다란 매트리스를 만드는 게 아우터 프로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원래 이 크다란 이 매트리스 두 개의 곱과 똑같아진다. 이래서 sum of rank 1 outer produc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표현이 돼요. 네? 여기 있는 요 표현. 그죠? 그게 이만큼이 그래서 이제 여기 둬야 되고 여기 WH 트랜스포즈예요. 네? 여기서는 H 트랜스포즈를 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를 보자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WK, 이제 뭐 K를, 그러니까, 자,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건 요 표현을 바탕으로요. K개의 컬럼이 있었고, K개의 그 로우가 있었어요.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K개, 그죠? 여기 K 하나, 둘, K개가 있었고, 여기 K개가 있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얘만 풀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2부터 끝까지, W 중에서 2부터 끝까지가 다 고정이고, H는 싹 다 고정이죠. H는 싹 다 고정이에요. 그게 이제 2K 블럭에서 W에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그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그거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변수는 뭐고 상수는 뭐냐는 측면에서 상수인 것들을 한번 다 빼보자고요. 변수만 이제 남겨보자고요. 그러면 W1만, 그냥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걸 예를 들자고요. 이게 다 A 빼기 WH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요 놈만 변수예요. 맞죠? 답, 그러면,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A 빼기 그냥 rearrange를 해요.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R residual,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빼고 두 번째부터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뺀 놈인 1을 써갖고 R1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논문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정확한 그거예요. 네. 이게 R1이고요. 이건 다 알죠 우리가.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요놈들의 값을 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죠? 다 대입을 해서 이거는 그냥 known value로 정확하게 그냥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W2, H2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를 약간, 아까 봤던 그런, 이거를 뒤집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네, 뒤집어 놨네요. 네, 이건 뭐 컨벤션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얘가 알고 얘는 모르죠. 잘못 말했어요. 이거를 알고, 미안해요. 이걸 모르고 이걸 알죠? 그러니까 얘를 변수로 봤으니까. 얘는 H2,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잘못했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얘기를 바로 해주세요. 네. 이 원이죠, 원. 네. 어쨌건, 그래서, 얘를 지금 여전히 풀어야 되고, 얘는 여전히 알아요. 얘는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로 빠지진 못했어요. 모르는 것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이것도 역시 프로비니어스 놈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걸 순서를 뒤바꾸고 트랜스포즈를 하면, H1에 W1 트랜스포즈 빼기 R1 트랜스포즈가 돼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네모를 그려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H1은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미안해. 이게 W1, 이게 H1, 이게 W1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은 이만큼 크다랗게 생긴 거예요. 아까랑 비슷해요. 이거 알고, 요거 알죠? 요건 몰라요. 그죠? 요거 기본적으로 이것도 리스퀘어예요. 리스퀘어? non-negativity constrained 리스퀘어예요. 네. 왜? 얘가 다 양수여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 아까도 똑같아요. 요거 하나 이렇게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쪽 파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래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띈 거죠. 그러니까 얘 하나하나들이 여전히 벡터가 나왔었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뛸 수 있어요. 여전히 이것도 리스코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띄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되게 쉽게도 그냥 리스코어라고 부르기도 미안하게도 베리어블 하나짜리의 프로블럼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주게 자, 네, 요거에다가 요거 한 놈을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빼기 요거 첫 줄 갖고 오죠. 첫 줄.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이거는 프로비니언스 놈이 아니라 이제는 벡터니까 이렇게 돼요. 이걸 역시 미니마이즈 하는 게 되고 이거는 아는 놈 이게 H1 그죠? 얘는 W1 트랜스포즈의 첫 번째 스케일러 엘리먼트가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R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요 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보냐 하면요. 자 우리가 투놈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H를 내가 3, 1, 2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X라고 하죠. X 빼기 이거가 5, 8, 3이에요. 5, 8, 3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자 이거 미니마이즈하는 X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자 지우개 좋네요 이거 타블렛. 자 3x-5 그 다음에 x-8 그 다음에 2x-3이 돼요. 제곱 맞죠?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3x-5의 제곱 플러스 x-8의 제곱 플러스 2x-3의 제곱이 돼요.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x값은 어떻게 되죠? 이걸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다면 이거 미니마이즈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죠? 2분의 b죠? 이거 고등학교 우리가 배웠던 그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할수의 전부예요. 자, 그랬는데 아까 그 하나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지웠는데 이번에는 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게 지금 이 리스코어에서 이거 벡터가 되면 이게 뭐 1-3, 2에서 여기 1, 0, 2로 하는 게 이게 솔루션이 아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차이가 뭐냐 하면 이 하나하나의 리스코어 프로블럼이 이게 벡터가 아니라 이번엔 그냥 스케일러가 됐죠. 이렇게 하나짜리로 스케일러가 됐죠. 이 하나짜리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하나짜리에서는 그냥 이게 그냥 리스코어 솔루션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하지만 어쨌건 이게 우리가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x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simply x는 0이라고 만들어주면 이게 곧 여기 이 프로블럼에서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솔루션이 정확하게 이퀴벌런트 해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에서 왜 안 됐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왜 안 됐는지 생각하지 말고 딱 이 문제만 놓고 보자고요. 이 문제만 놓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 그랬다고 쳐봐요. 이거 우리 함수 2차 함수 그리는 거 알죠? 네? 마이너스 3분의 5인가요? 미안해요. 6분의 5죠? 여기가 축으로 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점 안 지나요? 네? 괜히 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축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함수를 x가 non-negative일 때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값은 뭐죠? 지금 우리는 도메인은 혹은 x가 될 수 있는 파서블한 밸류는 x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축이 저쪽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는 단조 증가하는 펑션이 돼요. 그럼 가장 미니멈을 어치브하는 것은 어디냐? 그냥 x는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했잖아요, 다. 고등학교 때, 그죠? 만약에 축이 이쪽으로 있다. 그래서 그 축이 여기가 부호만 딱 바꾸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6분의 5가 나왔다. 그럼 이때는 이게 여기가 좀 미니멈처럼 그려져야 되죠. 이거는 이 값이 그냥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도메인 내에서 솔루션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unconstrained problem에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사인이 이게 뭐냐면 네거티브 밸류를 이제 0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부고요. 이제는 이 하나하나씩 푼 거를요. 하나하나씩 푼 거를, 이 매트릭스 폼으로만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다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사실 혼자 봐도 이해가 되면 좋은데, 네.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정의를 했어요. theorem 2 해갖고 consider minimization problem. 그래서 theorem으로 따로 만들어 놨고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어떤 두 개의 컬럼 벡터 U와 B 트랜스포즈가 있고 G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게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U고요. 이게 V고, 여기 이거를 G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요 놈과 요 놈을 알고 있고, 요 놈을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솔루션이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매니플레이트 한 거는 이거. 이게 뭐냐면, 자, U가 여기 진한 그대로 U가 왔고, Vn, 요 V라는 벡터에서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요 B가 이 B가 이제 N까지 N 디멘셔널 벡터일 때, 요렇게 다 쪼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프로비니우스 놈 있죠? 이건 매트릭스니까. 이게 투놈 있죠? 이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설명한 이거를요. 이 전체 프로블럼을 요거 한 줄 한 줄 다 띄인 거 있죠? 그거를 다 더한 거를 따로따로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여기 보면 요 네모, 우리가 증명을 볼 때는 항상 네모를 찾아야 돼요. 네모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는 곳이거든요. 네모는 이제 증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명 끝날 때 보니까 이 솔루션, 이 B에는 어떻게 나타내지냐?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요것만 우리가 유도를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유도하느냐? 자, 봐봐요. 여기서 U가, 좀 위로. 네, U가 이렇게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n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 Gn은 뭐냐면 이 G라는 매트릭스에서 n번째 컬럼이죠. 이게 아까 R 트랜스포즈에서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가 이게 벡터죠. GN, 여기 GN이에요. 요거 그죠? 이거는요. 자, 아까 이 폼을 생각해 보자고요. 미안해요. 이거 네. 잘못했죠. 그림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U는 옆으로 세워진 거죠. 그죠? 네, 옆으로 세워진 거고, 이거 아는 거, 너는 모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3 뭐였죠? 아까 다시 한번 가보면 3, 1, 2, 5, 8, 3이었죠? 그죠? 3, 1, 2, 5, 8, 3. 3, 1, 2, 5, 8, 3이야. 그죠? 그럼 이게 3x 빼기 5, 그 다음에 1x 빼기 8, 2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거죠. 그죠? 그럼 거기가 마이너스 2ab가 우리가 솔루션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2ab의 솔루션이 그럼 뭐냐? 이게 결국은, 이게 a의 컨트리뷰트 하는 놈이죠. 그죠? 자, 이거에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A가 그럼 마이너스 2AB로 내가 그대로 써볼게요. 뭐가 되냐면, A에 컨트리뷰트 하는 놈은 3제곱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제곱이에요. 맞죠? 이거 혹시 다 쫓아오죠? 혹시 아니면 바로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는, 자, 이게 A였고요. 여기에 이제 2가 붙어서 마이너스 2A까지 나타났어요. B는 뭐냐? B가 뭐예요? 3 곱하기 5의 2배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도 완전 제곱식이었으니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ab가 여기서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를 내가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8. 그죠? 3 곱하기 8 곱하기 2. 그죠? 그래서 2 따로 뺄게요, 내가. 3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미안해. 이게 5였죠? 3 곱하기 5, 1 곱하기 8, 2 곱하기 3을 다 더한 게 토탈 B가 되죠. 그죠? 그게 여기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요 놈 없어졌다고 쳐봐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2 나누지요. 그럼 자, 이거는 뭐냐? 이게 뭐였어요? 아까 요 U였죠? U의 결국은 놈이에요. 그래서 U의 요거가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엔 요거는 뭐냐? U와 요 놈의 GN의 내적이에요. 어디였어? GN의 내적이죠? 그죠?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한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돼요. 이게 결국 솔루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다 했어요. 요거는 이제 U 트랜스포즈 U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가 나온 거예요, 요거 솔루션 요거. 이게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EA, A고요. 요게 B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플러스 사인이 있죠? 아까 했던 거, 솔루션 구한 다음에 플러스 붙여주는 거. 근데 왜 플러스가 여기에 끝까지 안 붙어 있고 이 위에만 붙어 있느냐? 아래 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뭐, 노음이니까 당연히. 네. 여기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다 제곱의 합이니까, 그죠? 이게 그거고요. 자, 이게 그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원래는, 그러니까 W1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W1을 풀어야 되는 문제로 돌아가서 이거를 그러면 저거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W였어. 네. 자, 이게 VN이 뭐예요? 하나 띈 거죠? V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V 트랜스포즈였죠? 이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걸 다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요. 리스크 레벨로. 그 다음에 이 V가 우리한테는 뭐였냐? 요 W1 트랜스포즈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나타내지냐 하면, 자, G가 우리한테는 RT가 되죠? G가 R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U가 H1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놈의 n번째 놈은 W1T의 이거의 n번째 스케일러 밸류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볼게요. U 트랜스포즈 U의 GN 트랜스포즈 U. U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자, G의 N이었나요? 이게 N이었으면 이게 G의 N 점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멜레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GN은 아까 N번째 컬럼이었죠? 요 G에 맞죠? 그렇게 잘라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 다르게 쓰면 이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G의 땡의 N.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로우를 의미하고, 이거는 로우 의미하는 컬럼 인덱스 n이라고 할 때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G의 땡의 n은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 자, RT의 땡의 n이고요. 자, 이거는, 이건 어떻게 나타내지나요? R의 n의 땡의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미안해. 여기 또 트랜스포즈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이놈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로우 벡터로 만든 다음에 내적을 했었죠. 여기에 보면 여기 GN 트랜스포즈 내적을 해야 되니까, 옆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거라서 지금 뭐 약간 내 주소가 없더라도요.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아마 혼자 잘 생각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요. 자, G의 땡의 N의 아까 트랜스포즈였고요. 근데 이거가 여기가 항상 이게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RT의 이거의 땡의 N이 R의 N의 땡의 트랜스포즈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쫓아오나요? 그 바깥 땡은 바깥땡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안에 있잖아요. 바깥땡 어느? 그러니까 땡하고 n 하는 거랑 n하고.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 n번째 컬럼이라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매트릭 표현에서는 콜론의 n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네. 이거는 n땡은 뭐냐면 n 콜론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n번째 로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RT의 n번째 컬럼은 R의 n번째 로우를 한 다음에 뒤집은 게 되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트랜스포즈가 올리잖아요. 그리고 트랜스포즈가 없어져요. 그죠? 결국은, 자, 요 놈이 뭐가 되냐면 R, N, 땡에다가 내적을 U랑 하는 거고, 이제 U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U가 뭐였죠, 근데? H1, 오케이. 네, 좋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자, W1T에 있는
n번째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n번째 놈이. 그러면 w를 다 쓰면 w1은 뭐가 되겠어요? r에 1에 땡에 u 그 다음에 h1에 트랜스포즈 h.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이쪽으로 뺄게요. 부모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빼고 부모도 똑같고 r2에 땡에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면 옆으로 돼 있어서 이게 총 이제 w 트랜스포즈가 돼요. w1 트랜스포즈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이만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결국은 이게 r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u를 해요. 자, 그러면 미안해요. u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h1이 되겠죠? rh1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이 크다란 거에서 n번째 로우만 뽑아다가 우리가 내적을 해서 그 상수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W의 로우 벡터로 만들어져요. 근데 자, R에다가 그냥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만 지워서 자, R에다가 그냥 H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R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로우랑 H1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가 첫 번째 로우에 요거 그죠? 요거랑 내적한 거. 두 번째 로우랑 이거 내적한 거. 이해되죠?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온 이 결과가 뭐냐? W를 이 옆으로 나열을 한 거에 비해서 단지 그 벡터를 이렇게 컬럼으로 나열한 거 많이 되죠?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W죠, W. 맞죠? 맞지?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 혹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필요가 있으면 그래도 좋고. 됐어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자, 결국은 W1 벡터가 결국은 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빼먹었던 요거 H1 트랜스포즈 H 이게 우리가 상수였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W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하나에다가 플러스만 걸어주면 돼요. 아까도 했듯이. 그죠? 그러면 자, 논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요 놈. 이제 요 놈.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W1이 R1과 H1에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H1에 이 놈으로 나눠준 거. 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 표현,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유도를 한 거예요. 이해 가요?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 다 이해가 안 갔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억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나중에 유도를 꼭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열강을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성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꼭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랭크 1짜리 리스퀘어를 만들고 나서, 리스퀘어가 다 따로따로 리스퀘어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 따로따로 풀 때의 솔루션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뿐이다. 마이너스 2a분의 b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 구한 다음에 다시 다 해처 모여를 해갖고 모여서 벡터로 만들면 결국 이렇게 무슨 처음에는 암호 같아 보이던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때 배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또 이것도 숙제로 한번 꼭 좀 해보세요. 이거를 뭐 이렇게 RI 그러니까 R1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우리가 정의를 한 게 R1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거가 없는 거를 다 빼낸 애들. A에서 걔네들 뺀 애들. 걔를 우리가 R1이라고 그랬잖아. 1 빼고 뺐다. 그래서 R1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저 식에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뭐 혹시 이 점 K가 뭔지 뭐 이게 땡 K가 뭐 혹시 멜랩을 아는 사람은 땡땡 콜론에 카마 K고요. 이거는 모든 로우 그다음에 K번째 컬럼. 그래서 K번째 인타이어 컬럼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꼭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의 차이는요. 뭐냐 하면 이 식은 요 WK를 기존 올드 WK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 WK도 있고 여기 WK도 있죠. 이게 항상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건 올드 밸류에서의 WK고요. 이거는 이 new WK가 올드 밸류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더해진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되고 그 방향만큼 이렇게 간다. 약간 그런 의미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순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또 하나를 또 숙제를 내주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혹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코드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코드 그거에 그거 코드를 좀 잘 쫓아가서 이 식과 저 할스 코드에 그거를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요 라인이 요 코드에 요거. 네. 그게 되면 이제 할스를 알았으면 할스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연구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학생들한테 또 많이 보여주는데 아까 이야기한 KDD 페이퍼가 딱 저 할스를 이제 응용을 해서 네. 네, 뭐 하여튼 뜨는 동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여러 연구 스타일이 있는데 이 NMF하고 하는 연구는 뭐 이렇게 크라이테리아를 뭐 이렇게 A-WH에다가 뭘 좀 덧붙여요. 덧붙여서 이제 그 덧붙인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푼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이제 NMF에다 뭘 주렁주렁 붙인 크라이테리아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니즈로부터 이 포뮬레이션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존 할스 알고리즘에서 이런 게 더 들어간 채로 알고리즘을 풀도록 우리가 고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다 아까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아요. 예. 예. 단지 EA분의 B에서 A 자리에 좀 뭐가 더 들어가고 B 자리에 뭐가 좀 더 들어가고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지. 결국은 그냥 그걸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좋은 KDD에 올해 실려있는 페이퍼고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일한 학생인 여기 한나킴이라는 학생이 조자텍에서 지금 석사 지금 뭐 한 1년 만에 이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 1년 나랑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마찬가지로 할수 똑같이 이해해서 이렇게 좀 크라이테리아 만들어갖고 알고리즘 구현을 해갖고 기존의 할수 코드 내가 이해하라고 지금 요청을 했던 그 코드를 이제 좀 바꿔갖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뭐 이런저런 결과를 뽑아서 이런 페이퍼 10장짜리를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준비 과정 혹은 이제 좀 이걸 변형을 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좀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제 보고를 했고요. 다시 이 뒤에 이제 이거는요 뭐 알아서 한번 또 이해를 해보세요. 뭐 시간도 많이 됐고 일단 오늘은 뭐 더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좀 오늘 강조를 하고자 했던 거는 많이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렇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뒤에 네. 3장. 네. 3장이 네. 엑셀레이션이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할스로 구했던 그런 업데이트 방법이 아니라 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곱하는 걸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3장이 지금 어디 있죠? 몇 페이지예요? 3장. 바로 3. 섹션 3. 섹션 3. 섹션 3. 엑셀레이션. acceleration. 네. acceleration에서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네. 멀티플리케이티브 업데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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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그런 네. 것처럼 리스케어 이런 거 푼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멀티플리케이티브 업데이팅이요? 네, 이쪽 3장에 있는 엑셀레이션. 네, 엑셀레이션에 뭐 좀 다양한 짜잘한 트릭들을 뭐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이 얘기를 해놓은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업데이팅은 내가 지금 설명 안 했어요. 우리가 세 가지의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 버전 아니면 두 가지 플러스 그냥 인디비주얼 코디네이트 디센트를 여기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 세 개를 가지고. 근데 코디네이트 디센트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했고 그거 같은 경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식이냐 하면,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건 되게 쉬워요. 하나하나 그냥 뭐, 솔루션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냥 2차 식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멀티플리커티브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건요, 그 코디네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미분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그 방향만 같은 방향으로 하되, 그 방향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는 건 그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트를 잘 어떻게 끼워 맞추면요, 멀티플리커티브한 업데이팅 룰이 나와요. 지금 무슨 이 멀티플리커티브 업데이팅 룰은 뭐냐면, 멀티플리케이션이 뭐예요? 곱하는 룰이잖아요. 기존에 만약에 W11이 3이었어요. 그럼 이 식을 해갖고 3 곱하기 0.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WMK 곱하기로 이만큼이 돼 있죠. 네? 여기 WMK 곱하기로 이만큼이 돼 있죠. 이만큼이 뭐 0.8인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0.8하고 2.4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이 기존의 값의 몇 배가 되도록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WMK라는 방향에서 그냥 아니 이건 스케일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 값에서 어떤 적당한 값을 더해줌으로써 그 어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스텝 사이즈를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런 폼이 되도록 이제 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리커티브 업데이팅은 이게 되게 좀 계산상으로는 정말 알고리즘이 쉬워요. 그냥 이 식 그냥 구현하면 되고요. 룰이 별게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온 요 식 있잖아요. 요거 그냥 계산해갖고 기존 값에다 계속 주구장창 곱해주면 돼요. 물론 사이클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곱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그래서 알고리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네이처에서 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그러니까 간단해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쁜 점은 뭐냐면,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만족을 하지 않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띠어럼 1 있죠. 띠어럼 1 우리가 이제 언급은 물어봤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 까먹었는데, 띠어럼 1이 얘기하는 건 뭐냐?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든 코디네이트 디센트든,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옵티마이즈, 아니면 이 전체에 대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나?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에요. 스테이션, 여기죠. 뭐 열차가 여기서 쓰죠. 미분이 거기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마 아닐 건데, 그 어원이 그건 아닐 건데, 어쨌건. 스테이셔널 포인트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미분을 했을 때 그레이디언트 값이 정확하게 0이 나오는 지점을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듯이 펑션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을 때 미분에서 0인 점, 그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고, 어떤 펑션, 그러니까 옵젝티브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때 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구하려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굳이 코디네이트 디센트 혹은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로 잘라갖고 나머지를 상수로 보고 이렇게 얘네들만 변수로 봐갖고 이거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갖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그게 근본이 뭐냐 이거죠. 그거 과연 그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만족을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어떤 theoretical justification을 그 theorem이 해줘요. 그 theorem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 각 블락마다 그렇게 블락을 사이클을 돌고, 그 블락마다 그 블락이 갖고 있는 그 블락만을 변수로 보고 나머지 상수로 봤을 때 그 문제에서 옵티멀한 솔루션, 그거는 이제 그냥 로컬 옵티멀은 되면 안 돼요. 그 프로블럼에서 옵티멀한 글로벌 옵티멀을 찾아서 그 글로벌 옵티멀로다가 업데이트를 하면, 그러면 토탈 다 봤을 때에 이 전체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간다 라는 거를 그 띠어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나 코디네이트 디센트로 이 전체를 그렇게 쪼개서 푸는 거에 대한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을 해줘요. 그 띠어럼. 그걸 뭐 증명은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글로벌 옵티멀이 된다고? 아니.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스테이셔너리. 전체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전체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이 NMF를 혹은 뭐 여타의 뭐 난컨벡스 프로블럼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굳이 잘라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변수로 두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봐서 풀어갖고 그걸 사이클링을 돌리는 이런 방식에서 이 방식을 사이클링을 돌렸을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컨버지된 솔루션이 이거에 대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되려면 하나하나의 서브 프로블럼이 거기서 나온 솔루션은 최소한 그 서브 프로블럼은 글로벌 옵티멀이 머미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X1부터 X10까지 있어갖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제 로컬 옵티멀을 혹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게 우리의 그랜 골이에요. 근데 그거를 3개씩 4개를 잘라서 요 3개만 변수로 놓고 나머지 7개는 다 상수로 놓고 요 문제를 풀 때만큼은 최소한 이거는 글로벌 옵티멀을 내가
구해서 그 글로벌 옵티멀로다가 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그렇게 사이클링을 돌려야 이게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멀티플리커티브 업데이트로 오면요. 그게 방향은 같으나 얘가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형태로 되기 위해서 그 스텝 사이즈를 그냥 잘 디자인을 한 거예요. 어떤 저스티피케이션도 없이. 어떤 저스티피케이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글로벌 옵티멀이 아니에요. 그 서브 프로블럼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간다라고 전제 그거를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이하 여러 학생들이 그거 이제 크리티사이즈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oretically sound하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고. 오케이. 4장은 네. 혹시 뭐 먼저 가야 되면 가세요. 4장은 네. 4장은 numerical 메소드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7번. 4장은 뭐냐면, 자, 보세요. Non-negative constraint least squares problem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아까 투블락짜리 있죠? 투블락짜리에서 그러면 잘려진 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non-negativity constraint least square가 되잖아요, 여기서.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이거 전장이었나? 여기 어디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두 개, 이렇게, 그렇죠. 이거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잘라서 풀고 이거 하나하나가 non-negativity constraint least square problem이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느냐. 그거에 관한 방법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 몇 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버뷰만 줄게요. 자, 이거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unconstrained least square를 풀어갖고 걔를 그냥 0보다 작은 애들을 냅다 0으로 만들면 그건 솔루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페이퍼에 읽어봤으면 이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방법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에요. 네, 혹은 뭐 이런 뉴턴 타입의 뭐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죠. 즉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프로블럼에서 역시 그레디언트를 구해갖고 그 그레디언트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라는 게 나와요.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프로젝션 된 거예요. 프로젝션이 어디로 되느냐? 우리의 feasible set으로 프로젝션이 돼요. feasible set은 뭐냐? feasible set은 뭐냐? 우리의 variable이 가능한 스페이스 혹은 그 리전을 feasible set 혹은 그걸 feasible set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레디언트가 네거티브로 나와요. 네거티브로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값을 0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되 그레디언트에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그냥 unconstrained 버전으로 풀고요. 그걸 0으로 싹 바꿔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네. 근데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뭐 말만 멋있고 그거 뭐 0으로 바꾸는 걸 뭐하러 이름을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라고 붙였냐?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는요, 뭐 훨씬 더 제너럴한 텀이고 제너럴한 시츄에이션에서도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feasible set 아니면 우리의 X가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가능한 셋이 꼭 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하고 축의 평행하고 잘라갖고 이쪽으로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산업공학과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X 플러스 3Y가 뭐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양을 만드는데 100원이 들고 뭐 소를 만드는데 500원이 든다. 근데 우리가 뭐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소를 각각 X, Y 말이 만들면 100X 곱하기 100X 더하기 500Y는 1000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컨스트레인트예요. 그죠? 그 컨스트레인트는 더 이상 이제 그냥 이렇게 트리비얼한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이런 라인으로 나타내주고 그런 게 또 여러 개 있잖아요. 또 돈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리전이 막 이상한 리전이 돼요. feasible set이. 그러면 그때의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가 조금 좀 복잡해지죠. 근데 프로젝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올소건의 프로젝션,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수직으로 내려진 점이 나랑 가장 가까운 점이니까. 그게 어떤 수직으로 내린다. 수선의 발의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뭐 이상한 라인이 되면은 이거를 그 라인의 수직인 곳으로 어떻게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어떤 방향일 때 그 그레디언트 자체를 우리의 feasible set으로 가장 가깝게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자체도 트리비얼한 프로세스가 아니게 돼버려요.
어쨌건 그래서 뜻은 의미는 그게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해서 그걸 그냥 그만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액티브 셋 혹은 액티브 셋 라이크라는 방법이 있어요. 액티브 셋과 액티브 셋 라이크 방법은 뭐냐면, 액티브 셋과 패시브 셋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여기서, 또 나름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X가 이렇게 있어요. 뭐, 3개쯤 따진다고 싶어요. X1, X2, X3. 빼기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아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제곱에 이거. 자, 이거에서 모든 X가, XI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이게 constrained optimization인데, 이 optimization 아까 되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이 있어요. 신이, 야, 이 3개 중에서 X3은 0이 돼. 혹은, 그러니까 0이 되는 애들과 0이 안 되는 애들. 0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플러스로 간다는 거죠. 0이 안 되는 애들과 0이 되는 애들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는 애들을 그냥 빼요. 0이 되는 애들을 그냥 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세 줄이 있었을 때 이 마지막 줄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0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길이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하나 빠진 연립 방정식을 풀되, 그러니까 3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줄어들었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얘네 x1과 x2는 0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0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아요. 즉, 파지티브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건 신이 가르쳐줬다 쳐봐요.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unconstrained 리스크웨어를 풀면 그게 솔루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 이거가 그냥 이게 솔루션이 돼버려요. unconstrained 버전. 즉, 그 말은요, 자,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이 누가 0이 되고 누가 0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줬다면, 0이 안 되는 것들을 데리고 와서, unconstrained 버전의 리스크웨어를 그냥 풀면은 그게 답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액티브 셋 메서드는 뭐냐? 액티브 셋과 패시브 셋은 뭘 의미하냐면, 액티브 셋은 우리의 바운더리에 딱 걸려갖고, 불이 켜진 애들을 액티브 셋이라고 불러요. 딱 가서, 이제 불을 딱 킨 거예요. 그 액티브 셋. 이 불을 안 켰다. 이 바운드리, 여기가 솔루션이 된다. 이거는요, 이 컨스트레인트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게 없어도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의 그 인투이션이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 그게 항상 그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면 그거 없이도 그냥 풀었을 때 그 솔루션이 이거다라는 그런 어떤 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패시브 셋이라고 그러고, 이건 액티브 셋이라고 그래요. 액티브 셋은 그래서 여기서는 X3이고요. 패시브 셋은 X1과 X2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액티브 셋 메서드에서 뭘 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터러티브 하게 하는데, 한 이터레이션에서 2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액티브 셋과 패시브 셋을 바꿔봐요. 자, 이건 신이 가르쳐줬을 때고, 우리 신은 없잖아요. 아니, 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지금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신이. 그래서, 액티브 셋, 패시브 셋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랜덤하게, 얘는 3, 여기 이거는 1, 2, 이렇게 놓고, 1, 2를 뽑아다가, unconstrained optimization 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가정이 맞다면 이 X2와 X3는 뭐로 나와야 되냐?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요. 0으로 걸리면 아닌 거죠. 그죠? 이 가정의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가정이 아니니까,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액티브 셋에다가 예를 들어서 3과 1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트, 2개 세트로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적당히 잘 바꿔가면서 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를 한 번씩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트가 나왔으면 이 패시브 셋 애들에 대해서 unconstrained 리스크웨어를 푸는 거. 한 이터레이션 내에서 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액티브 셋은 어떤 theoretical한 개런티에 의해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일 때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거는 인투이티브하게는 이런 거예요. 0으로 걸린 애가 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액티브 셋으로 보내줘야 되는 놈인데, 근데 그럼 여기서 0이 되게 많이 나왔다. 총 5개 베리어블 있고, 패시브가 3개라고 해갖고 했더니 여기가 2개가 나왔어요. 0인 애들. 이 2개로 그럼 절로 보내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theoretical하게 뭔가 이게 항상 올라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만 보내요. 하나씩만 보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보내면 항상 이게 improve가 되거든요. monotonically increasing, 그러니까 improve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액티브 셋 메소드고요. 액티브 셋 라이크 메소드는 뭐냐? 개런티하는 그런 우리가 theoretical한 나이스한 프로퍼티를 희생을 하고
확확 보내요. 후루룩 보내요. 막 이게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확확 보내면은 어쩔 때는 운이 나쁘면은 퀄러티 혹은 옵젝티브 클래리티가 나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한 걸음 이게 돌다리 딱 두드려 가는 것보다 확 가서 저기 물 빠졌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프랙티컬리 빠르다. 그게 액티브 셋 라이크 메소드고요. 그게 이 친구가 한 가장 어떤 유명한 월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이 액티브 그래서 이제 4장은 오로지 다 그 얘기예요. 이 non-negativity constrained 리스크를 어떻게 잘 풀고 빨리 풀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네, 뭐 이 정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암호처럼 쓰였지만 나름대로 뭐 좀 재밌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잘만 알면 논문에 나도 이렇게 암호처럼 쓰인 논문을 쓸 수가 있고 남들이 이 암호를 보면서 훌륭한 논문인 것 같다라고 붙여줘요. 또 질문 있나요 혹시? 다음 미팅이나 뭐 다음 어젠다는 내가 뭐 좀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고 한 위클리에서 바이위클리 정도로 미팅을 한번 또 해서 네. 근데 뭐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상적으로는 이제 같이 논문 선정을 해갖고 좀 읽어보고 서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레스를 또 쉐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지 되겠죠. 네, 이상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